충무로 연기파 배우하면 언제나 5손가락 안에 랭크되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하정우는 중학생 때 정교 선도부장을 했었는데 인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허세를 부린다거나 똥군기를 잡는 스타일이 아니고 살갑고 따뜻하게 대하는 성격 때문에 여학생들한테는 물론이고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성적은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 네가 그 모양이지 않냐 라는 패드립을 날려서 충격을 받아 성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우등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버지 김용건 씨는 드라마에서 제비족 역할을 맡고 있었고 간간히 에로 영화에도 출연하는 걸 트집 잡아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도 아까운 인성을 가지고 있네요. 담임 선생은 패드립 문제로 학교에서 잘리고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하정우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덕에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교 생활에 대한 낭만을 기대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가고 나니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선배들이 인생 다 산 듯이 행동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학기는 집합만 받다가 끝났고 나중에 군대에 들어가 보니 군대가 대학 생활보다 훨씬 편했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20살 겨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 김용건 씨가 홀로 기르다시피 했고 결국 어머니의 젓갈 사업이 망한 것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요. 대학생활도 지치고 가정도 깨진 하정우는 아무런 미련 없이 21살에 바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2년 영화 마들린으로 영화계에 데뷔합니다. 그 후 여러 작품을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2007년 MBC 드라마 히트에서 빵 뜨게 되고 2008년 영화 추격자로 자타공인 대한민국 A급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드라마 히트와 영화 추격자는 둘 다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히트에서는 검사 역할을, 추격자에서는 살인마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추격자를 개봉한 후 하정우는 비가 오던 어느 날 영화처럼 모자를 쓰고 아파트에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하정우를 보고 기겁을 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네요. 아마 추격자를 보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정우는 충무로에서 알아주는 다작 배우입니다. 하정우가 출연한 영화를 다 소개하면 영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만 잠시 둘러보자면 2009년에 개봉한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만나게 되는 김용하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흥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추격자 나홍진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 황해가 개봉합니다. 흥행 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평단에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고 추격자가 선취골이라면 황해는 쐐기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정우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도 하정우의 연기 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쳐버릴 수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을 연기합니다. 최민식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연기력에서 전혀 꿀리지 않고 살아있네. 2013년에는 2개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하나는 베를린입니다. 주인공 표종석 역을 맡아 북측 첩보원 역할을 했고 관객 수 7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테러 라이브인데 이 작품으로 하정우는 중국에서 한류 스타가 됩니다. 영화의 특성상 실험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수도 550만 명을 넘겨서 충무로 배우 탑급임을 인정해버립니다. 2014년에는 군도라는 영화를 선보이는데 빡빡이 아저씨 머리를 하고 나와서 바보 연기를 하는데 그것마저 소화해버립니다. 하지만 최민식 형님의 명랑이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 암살이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오달수와 호흡을 맞추는데요. 하정우와 오달수와의 연기 케미와 머리 크기는 가히 자중을 압도합니다. 1000만 관객 영화를 만나는 건 배우에게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어떤 배우는 평범한 영화를 1000만 관객 영화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는 신과 함께, 죄와 벌, 인과 연 두 편을 모두 1000만 관객 영화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정우는 총 관객 수가 1억 명이 넘는 배우입니다. 주연장만으로 1억 관객을 채운 배우는 송강호, 황정민, 하정우 3사람이 전부입니다. 보통 뮤지션이나 배우들은 자신이 잘하는 장르가 있기 마련인데 하정우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빵빵 터뜨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방영한 수리남은 전국 10여 개 나라에서 넷플릭스 시청자 수 1위까지 하고 13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해버립니다.
하정우는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 12월 한 해커 일당이 하정우의 폰을 해킹하여 사진첩, 주소, 문자 등 개인 정보를 탈취하였고 이것을 빌미로 15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정우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면서 시간을 끌었고 경찰이 대응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해커와의 대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법, 상대방의 닉네임, 대포 통장의 유무 등 일당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지어 하정우는 때로는 역으로 윽박을 지르거나 이모티콘에 농담까지 해가며 상대방을 마음대로 구워 삼는 현란한 말솜씨를 보여주는데요. 하정우를 협박한 일당은 부부였으며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해커 일당은 이미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서 그중 5명으로부터 6억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정우의 기지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네요. 2020년 2월 18일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하정우 측은 소개받은 병원에서 피부과 시술 중 수면 마취를 받았을 뿐 약물 남용은 없었고 동생 명의 진료에 대해선 원장이 정보 제공 요청을 해서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굳이 동생의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시술을 받은 병원의 원장은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달 전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병원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식 기소되었었지만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결과가 뒤집혀 약식에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자 하정우 측은 재판을 위해 총 1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정우는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정우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뉴스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정우 하면 먹방을 뺄 수가 없는데요. 구글에서 하정우를 입력하면 하정우 먹방의 추천 키워드로 나옵니다. 영화 황해에서는 감자, 컵라면, 어묵, 우거지 해장국, 총각김치, 의성 마늘 소세지 등등 온갖 먹거리 를 먹었는데 신라면과 의성 마늘 소세지는 황해 세트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영화 베를린에서도 원래는 먹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승환 감독은 마지막에 하정우의 먹는 씬을 다 빼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입맛이 없어야 하는 인물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라고 합니다. 참다 못한 감독이 하정우에게 깨작깨작 먹어보라고 부탁하니까 방금 완전 깨작깨작 먹은 건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먹방 실력 때문에 음식 CF 러브콜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연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대부분 정중히 거절한다고 하네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후광도 등이 없지 않고 혼자 꿋꿋하게 큰 배우로 성장한 하정우 씨. 앞으로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끝.